최근 전광훈과 뜻을 함께하던 이들이 전 씨의 재정 의혹과 이단성 등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전광훈에게 속았다며 거칠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도 보수 개신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획보도,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을 조명해봅니다. 대검 기자실에서 김건희 구속수사 촉구를 외쳤다가 연행된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전광훈 씨와 뜻을 함께하던 안희환 목사, 심하보 목사,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장 등이 전 씨의 이단성과 재정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저격에 나선 건데요. 이제 전광훈에게 속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그간 자신들의 말을 듣고 헌금하며 따른 교인들과 스트레스를 받은 민주시민들에게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권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서울시 의회 앞 전광훈 씨의 이단 재정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주최자들은 그간 전광훈 씨와 끈끈한 연대를 이어오며 정부 방역을 비판해온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하나님과 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전 씨의 신성모독성 발언도 결사옹호한 김재헌 세종 베델교회 목사, 나는 비겁한 목사였다며 전 씨를 추어올렸던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와 부인 등입니다. 이들은 그간 전광훈 씨가 애국팔이하며 불투명하게 관리해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는가 하면 각 교단의 이단성 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조목조목 문제 삼은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천만 서명운동을 한다고 저는 6개월 동안 땡볕과 겨울에 4만 3천 명을 세종, 공주, 청주에서 받아서 전광훈 목사 측에 줬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전부 폐기 처분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8시간 나가서 그렇게 서명을 받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10만 명만 모으면 평생 200만 원, 300만 원 자기들이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헌신자같이 내버리고 그렇게 만든 데이터들을 어딘가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은 동물복지까지 있는 나라예요. 동물복지. 개까지 이주재책을 세워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새끼 복지라고 그래요. 이런 거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계속 교회 부서진다고 난리 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애국국민들이 또 어떡하나요? 전국에서 돈 싸주고 차 가지고 막 덤비잖아요. 차 가지고 오잖아요. 맛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협의하면 될 일을. 나는요, 돈 갖다 주고 심하보 목사 순교하라고. 전광훈 옆에 가서 같이 순교하라고. 예, 전광훈이 가족 그래서 베껴야 되는 거예요. 너 목사 신분 맞아? 국민들 가지고 왜 사기 행위해? 이제는 애국팔이가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어제 뭐라 그러느냐. 아들이요, 결혼할 때 전광훈 목사가 아들한테 10억 줬어요. 10억.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아들도 10억 주고 그렇게 불쌍하다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에녹 메리 선교회 만들어서 10억을 받아서 아들한테 줬다는 거야. 세금 냈습니까? 그런데 가스라이팅 돼서 추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식한테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가 조국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지금 전광훈 받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딸은 제보가 매달 3천만 원씩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제보가 있어요. 전부 다 피 묻은 돈 아닙니까? 상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을 가지고 기독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옆에 사람들 1,000만 원, 2,000만 원씩 기분 나는 대로 주고. 또 전 씨의 이단성도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생각, 뜻, 의지를 다 내려놓고 정강훈 목사를 추종하죠? 그게 바로 이단이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는 얘기 실수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지정의 다 내려놔라. 나는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이단을 봤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이단은 저는 처음 봤어요. 자기한테 맹목적으로 지정의 다 내려놔야지 성령이 팡팡 받는다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전광훈 씨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는 상황. 대신 측근 이은재 목사와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그 다른 것보다도 그 따님이 그 운영하는 언론사 있잖아요. 자유일보인가? 거기가 여기서 선전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지금은 초창기라 계속 돈 받을, 거기 절대 남는 거 없어요. 그럼 애녹메리 선교회에 10억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예. 안희안하고 심화보 이런 사람들은 네. 정관부생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세력 싸움이지. 지금 거기서 나서가지고 이 문제 건들면 심화보하고 안희안이는 평화나무하고 짰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걸 도와주려면 저희가 뭐 누구를 돕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보다 지금 양쪽에 다 그루밍 돼 있는 교인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이 가슴이 아프든 상처를 입든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정한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거짓과 혐오로 세를 결집해온 자칭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새싸움을 지켜보며 한숨 짓는 건 피해 교인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아직도 다니죠. 세뇌가 완전 그렇게 세뇌됐어요. 저기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기 사회주의로 돼가지고 공산주의로 돼서 공산당 넘어간대요. 엄마랑 나도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 길인가 싶고 이제 정광훈의 문제점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서는 목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이제 나서는 목사, 그 목사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어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이가 사회의 어떤 주도 세력이 아닌 어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동적인 거짓말? 그런 걸 통해서 신도들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동조했던 목사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당장 그렇게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돌아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사회의 이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피 빨아먹는 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끄트러진 거겠죠. 예견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분들 많이 접대봐서 씁쓸하네요.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조금씩 없어지고 바뀌어진다 그러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화보라든지 안희안 이런 분들도 정광훈 씨와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도 보수 개신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동성애 교육 반영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손발을 맞춰줄 교육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몇 차례 단일화 추진에도 예비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개신교의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협의회를 통해 후보로 선출된 조전혁 예비후보가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예비후보들이 재단일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보수 예비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와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외고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조전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후보 되셔가지고 문화전쟁, 역사전쟁, 사상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예배자로 예배할 때에 모든 대적을 물리친 것처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예비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교육감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보수 개신교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 고문으로 참여한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창립예배에서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3월 4일에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크리스천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종교사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최근 사학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이 주관해야 함에도 절대 안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사임한 조영달 예비후보는 교취업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뒤 서울교육 리디자인본부 단일후보가 됐습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부터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새벽마다 통성기도를 하고 3월 23일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보수후보 단일화 협약식을 진행한 박선영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광훈 씨가 주도한 부활절 연합예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선영 교육감 예비후보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전광훈 목사님도 존경하고, 내가 선거운동 다 했네. 또 나 걸리게 생겼네. 큰일 났네. 할렐루야! 박 예비후보는 부활절 연합예배 외에도 지난달 25일에는 전광훈 씨의 유튜브 채널인 너와라TV에 출연해 1시간 가까이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신교 교육 전문가는 평화나무와 인터뷰에서 보수 개신교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정책이 기독교적인 어떤 교육 정책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사실 혁신학교라던가 뭐 학생 인권조례라던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어떤 그 이념과는 상관이 없는, 학교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또 학생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잘 반영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학생 자치를 확대하고 또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진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혁신학교거든요. 자꾸 이렇게 교육의 문제를 자꾸 이념의 잣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지금 그 보호장치 없이 아이들을 지금 경쟁 속으로 지금 너무 이른 시기부터 지금 몰아넣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너무 사실 우려스러운 건데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고.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는데요. 유엔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하는 난민 수가 8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2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평화가 도래하길 기원하며 난민들의 상황을 조명합니다. 평화나무와 최이삭 선교사가 함께 준비한 기획보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보도에 권지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국경 부근 위치한 난민 캠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화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가장 먼저 배치되는 곳입니다. 총 2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이곳에서 난민들이 하루 이틀 기거하며 다음 행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Me and we all thanks for your help, and I know a lot of people who took help from different nations, and we appreciate that, and we will pray for your people, your church, your families, your country. Thank you very much. 추운 날씨에 텐트 내 숙박은 열악하고 음식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곳. 심신이 지치고 불안할 난민들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숙식과 예배 등은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피터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캠프를 방문합니다. I'm just a volunteer for spiritual ministry. I have written here a spiritual assistant because there is one tent for pastors where people can come and pray and share and talk together. So I do it once a week. Yes, from 6 evening up to 12 evening.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300만 명. 이 중 올해 난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는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보목과 속옷, 신발, 간단한 상비약 등 당장 필요한 것도 많지만
전쟁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안한문 뉴스 권지연입니다. 대검 기자실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라고 외쳤던 대학생들 기억하시죠? 곧장 경찰에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는데요. 신비롬 기자가 이 대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22살 안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22살 강우주입니다. 네, 그 김건희 수사 촉구를 외치다가 이제 연행을 이제 당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뭐 수사 촉구를 이렇게 외치게 된 뭐 계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의 범죄 사실이 솔직히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일가의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증거와 증언이 범인이 김건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검찰들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고 있지 않는 행태에 너무 분노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단지 당선인의 부인이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건지. 윤석열 당선자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권력과 그런 권력의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하고 점점 묻어두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 수사 촉구를 외친 장소가 이제 기자실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기자실에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자실의 특성상 언론 보도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이 그 투쟁이 많은 국민분들한테 알려지길 바랬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분노스러웠던 국민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런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의 만행들을 알리고 싶었고 또 검찰의 만행 또한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기자실에서 투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기자실을 선택했습니다. 뭐 당시 기자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 기자실에 계시던 분들은? 처음에 저희 갔을 때 대부분 기자분들께서는 그런 촬영도 하시고 저희 투쟁, 저희 실천 장면을 담아 주시려고 했는데 뭐 어떤 한 분께서는 뭐 어디서 왔냐 이런 이 질문만 계속 하면서 했고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직원이 이제 기자분들을 다 밖으로 내몰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언론 보도까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미리 알렸던 언론도 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4시에 딱 시작을 하려 했는데 조금 늦어진 상황에서 기자분들이 저희를 기다리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대중 언론 매체들도 한 정말 10분 넘게 저희를 사진 촬영하시고 영상 촬영하시고 녹음하시고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한 1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그분들이 이제 검찰과 경찰 쪽에서 다 기자실에서 기자분들을 다 내쫓고 내쫓긴 기자분들에게 언론을 보도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끝내 지금 언론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학생들이 연행되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쵸. 네, 한 2개 매체에서 학생들이 기자실 내에서 투쟁하는 사진을 보도를 했는데 한 하루 만인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보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거의.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행 당하는 장면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지. 물론 이 검찰 쪽에서의 그런 압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내는 목소리가 아닌 전부터 꾸준히 국민분들께서 내왔던 목소리를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뭐 물론 눈치도 보이겠지만 그래도 언론으로서 그런 보도를 안 하고 이렇게 또 기자실 안에서 있던 사진을 올렸던 그 언론한테 기자 협회 거기서 징계도 한다고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면서 저희가 물론 검찰 개혁을 외치러 들어갔지만 이 언론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이 될 수 있게 그것도 외쳐야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외치다가 연행되는 게 뭐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다. 네.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런 일을 겪으실 때? 일단 가장 큰 마음은 그 자리를 정말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만에 기자분들이 다 내쫓겼다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정말 텅 빈 기자실에서 고독한 싸움이었어요. 저희를 이제 고립시켜 놓고 지칠 때까지 약간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좀 저희가 기세가 지지 않고 계속 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한 2시간 가까이 투쟁을 했거든요. 이제 경찰들이 다 연행을 하러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싶다. 이게 국민들의 의지고 국민들의 뜻이라는 걸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연행됐을 때 솔직히 무섭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각오도 했고 그리고 무서워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셨나요? 네, 뭐 저도 저희 목소리가 뭐 행위나 목소리가 그럼 전혀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하고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고 목소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검찰 직원분께서 기자실은 그런 공공 장소인데 나가달라 한 그런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경찰도 연행하러 왔을 때 대다수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정의롭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부럽거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뭐 그렇게 연행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이게 뭐 어떻게 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경찰서에 좀 뭐 계시다 나오시는 건가요? 네, 이제 서초서에 들어가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 묵비를 행사했고요. 저희 약간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묵비를 진행했고 그럼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보내줄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저희가 하루 정도 한 30시간 조금 넘게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네. 제가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계속 뭐 어느 속해 있는 정당이 있느냐 뭐 그런 걸 계속 묻더라고요. 원래 이런 걸 다 묻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띄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데 소용이 있나? 혹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주변에서 좀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뭐 가족들이라던가 뭐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제 고향이 경상북도 쪽인데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면회를 했는데 저보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라고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고개 들고 당당히 있으라고 하셔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말해도 되나? 이제 언니도 한번 구속이 됐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머니가 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이제 제가 막내인데 막내만은 안 된다. 막내만은 조금 앞서지 말고 좀 조용히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15일 투쟁이었는데 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셨고 또 요즘도 너무 바쁘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하는 걸 응원해 주셨어가지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응원해 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도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윤석열의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5년간 살아가셔야 되는데 좀 어떤 모습으로 좀 예측이 되실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발언들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회가 분열되고 화합과는 멀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남녀 갈등 계속 조장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그것도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게 그런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그런 국민의힘당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고 또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파탄으로 가서 정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미래는커녕 현실에 계속 불안함에만 발묶여 있는 그런 5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모두가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암담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너무나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또 이런 지금 한반도의 평화에도 계속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이 차별과 이 차이가 너무 극심한 차별이 되는 이런 사회가 약간 조금 진보된 이 사회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런 갈등과 아픔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슬픔들, 아픔들이 적어지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뜨거운 해가 되지 않을까. 더 많은 국민분들이 거리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으로 좀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다?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 취임도 전에 네네. 당선인인 이 시기에도 너무나 많은 만행과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내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찰청까지 찾아간 거고 계속해서 싸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윤석열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을 꼬집어내고 정말 저희가 이 청춘을 좀 값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영광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번 투쟁에서도 너무 많은 국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저희는 이 사랑을 정말 가득 안고 더 뜨겁게 이 윤석열의 만행, 이 국민의힘당의 악행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이런 굳은 신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국민들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항상 그런 혁명, 항쟁 순간에는 그런 청년들이 가장 앞장서 왔더라고요. 항일운동 때도 그런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광주 학생운동도 학생들이 있고 4.19 때나 5.18이나 60항쟁 때도 모든 혁명 순간에는 이제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 있었는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도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개혁들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혁명의 그런 개혁의 순간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항상 앞장서왔던 청년 학생들 선배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청년 학생들도 이런 개혁의 순간에 가장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개혁의 열망에 가득 차 있으신 국민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꽃다운 청춘, 뭐 더 많은 걸 누리기도 아까운 시기 꽃다운 청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꽃다운 청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과연 이 아픈 병든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정말 그게 값진 순간일까? 라는 의심도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더 청춘일수록 이런 사회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알고 또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모두가 솔직히 저는 은연중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는 많이 병들었구나. 나 하나 잘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의 역사가 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의 이런 값진 청춘을 보내는 이 청년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랑과 그 응원을 가득 안고 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고 싶고요. 많은 분들도 그 길에 좀 같이 해주시면 더 하루 더 빨리 더 좋은 세상이 저희 앞으로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